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주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과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의 건강 상태와 섭취량에 따라 현명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니 오늘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박입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수박은 많은 분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탈수 예방에 좋고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60세 이후에는 섭취 시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박이 왜 주의해야 하는 과일일까요? 수박은 수분이 매우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식이섬유 함량이 적고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섭취했을 때 혈당이 매우 빠르게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박의 당분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당분이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 위험이 커집니다. 과도한 과당 섭취는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쉽게 전환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화된 시니어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체액 과부하를 일으켜 부종을 유발하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수박을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병 환자 또는 당뇨 전 단계인 경우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소량 섭취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당부화 지수가 높아 혈당 변동성이 큰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지방간 환자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하므로 과다 섭취 시 지방간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병 혹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수박으로 인한 과도한 수분 섭취가 체액량 증가로 이어져 부종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수박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없다면 적당량을 드시는 것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혈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컵 반 컵 정도의 작은 한 조각을 식사 후에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갈증 해소용으로 드시면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때도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달콤하고 이국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등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수박과 마찬가지로 당분 함량이 높고 소화 흡수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고가 왜 주의해야 하는 과일일까요? 망고는 단맛이 강한 만큼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당 비율이 높은 편이며 수박보다는 식이섬유가 많지만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는 당으로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주고 중성지방을 축적시켜 지방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망고의 높은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상태입니다. 당뇨병 환자 또는 당뇨 전 단계인 경우는 혈당 급상승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피해야 합니다. 망고 한 개의 당분은 밥 한 공기에 육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간 환자 또는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는 과당 대사 과정에서 간에 부담을 주어 지방간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섭취량을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조심하세요. 높은 당 함량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져 체중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망고보다는 다른 저당도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망고를 드시고 싶다면 아주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작은 큐브 형태로 한두 조각을 섭취하거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채소와 함께 샐러드 형태로 드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잼이나 주스 형태는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혈당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 주어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후 간식으로 많이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비타민 B6, 비타민 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특징 때문에 특정 시니어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가 왜 주의해야 하는 과일일까요?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시니어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의 칼륨 균형을 조절하여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 약화, 저림 증상, 심장 박동 이상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장마비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역시 다른 열대 과일처럼 당 함량이 적지 않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과다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 함량이 높아지므로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상태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 바나나는 주의해야 할 과일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고칼륨 혈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바나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약물 복용자도 섭취할 때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고혈압 약 중 일부, 예를 들면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등이나 이뇨제 중 특정 종류는 칼륨 배출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도 주의하세요.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이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익은 바나나는 혈당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신장 질환이 없다면 바나나는 여전히 좋은 과일입니다. 하루 1개 정도를 적정량으로 간식이나 아침 식사에 곁들이는 것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바나나뿐만 아니라 칼륨 함량이 높은 다른 과일, 예를 들면 아보카도, 키위, 오렌지 등이나 시금치, 감자, 고구마, 토마토 등과 같은 채소의 섭취도 함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과일은 여전히 우리 건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일들의 특징을 이해하며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젊고 건강한 활기찬 인생을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활기찬 시니어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